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온택 검정고시 중졸수학 함께하고 있는 데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5강에서는 오늘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이 실수라는 수체계를 드디어 완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실수라는 것이 이제 수체계에서 가장 큰 범위의 수인데요. 참 이 실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해 놓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예요. 수라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give up 외치겠습니다. give up! giving up! 자, 그러면 오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수와 연산. 어제 했던 파트는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이어서 유리수와 순환소수. 자, 먼저 정수와 유리수에서는 우리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혼합계산을 살펴보았지요. 곱셈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나눗셈도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눴었는데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됐었죠. 나눗셈도 마찬가지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에는 곱셈도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다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곱셈에서는 특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의 계산 법칙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곱셈의 경우 세수 이상일 경우에는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눗셈에 와서는 역수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수의 정의가 뭐였었죠? 그냥 거꾸로 뒤집는 거요가 아니라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꾼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계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순서가 좀 중요했어요. 계산식 안에서 소수가 있으면 분수로 바꿔주고 거듭제곱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괄호가 있을 때에는 소괄호부터 그리고 중괄호까지 순서를 계산하고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곱셈, 나눗셈을 우선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수와 유리수 파트였고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로 넘어와서는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유리수의 체계, 유리수는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은 소수가 있다는 거. 소수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지면서 이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 그리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별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무한소수 중에서 특별한 소수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순환소수입니다.
이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소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되풀이 되는 한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부른다고 했고, 순환마디 양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순환소수를 표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배우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거나 공식을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곱근의 뜻과 표현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는 그것의 뜻과 의미부터 살펴보아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제곱은 4,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이므로 4의 제곱근은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곱근의 표현을 한번 볼게요.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기호냐?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이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갈 때 루트 A 혹은 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 A. 자, 이때는 A는 양수인 거예요. 왜냐? 지금 x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x를 제곱해서 a가 됐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반드시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수 a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당연하겠죠. 자, x제곱이 a이면 x는 그냥 루트 a 혹은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양수, 음수 두 개가 있고 절대값은 같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은 양의 제곱근인 경우에는 루트 a라고 읽고 음의 제곱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둘을 한꺼번에 부르고 싶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쓰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근호 안에 4라는 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4는 제곱인 숫자가 되겠죠. 플러스 2의 제곱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잘 주의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A의 비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연히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죠. 자, 먼저 A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의 뜻은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니까 A의 제곱근 같은 표현에는 항상 두 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곱근 A라는 것은 이미 부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자, 이걸 여러분 문자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곱근 A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은 결국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A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표현은 루트 A 이렇게. 루트 A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도 한 개가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을 한번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서는 2번을 푸시고 2번에서는 3번, 3번에서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나요? 자, 1번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이건 결국 6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와 같은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죠. 64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제곱했어요? 어떤 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가 매한가지인 거예요. 자, 64가 되기 위한 것이 어떤 거예요? 네, 8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죠. 두 개가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8을 제곱해도 6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1번에 2번의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의 괄호 3번인데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2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이네요. 자, 아까 64의 경우에는 8이 88, 64 이미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 64라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2분의 1은 자연수 뭐 어떤 특정한 그런 숫자를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호를 사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은 이렇게 물었을 땐 항상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근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이제 근호를 쓰지 않고 밖으로 한번 나갈 수 있나 봐야겠네요. 자, 0.09를 봤더니 이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수네. 자, 3, 3은 9 해서 9가 제곱수가 되겠죠. 그런데 0.09니까 소수점 한 자리 수를 두 번 곱해서 0.09가 됐겠죠. 그러니까 0.3일 텐데 이미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생략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0.3이라고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자,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이건 정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이 근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a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a제곱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a라고 밖으로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꺼내서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루트 안에 a제곱이 있을 때 이것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수 a에 대하여. 자, 아까는 여러분 항상 루트 안에 a가 0보다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a 제곱은 이게 이제 밖으로 근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a를 밖으로 꺼내게 되는데 이때는 절대값을 씌우게 됩니다. 왜? 범위가 모든 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a라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이제 음이 아닌 값으로 0 혹은 양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2라고 할 때 루트 안에 2의 제곱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부호 그대로 2라고 나오면 돼요. a라고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그냥 2라고 나와야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2를 봤더니 원래 마이너스 2였던 a를 앞에 마이너스 처리해줬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a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범위에 따라서 결국 나오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서 한번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제곱근과 제곱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곱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곱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수의 제곱인 수. 예를 들어서 1, 4, 9, 16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아까부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수인 경우 이것을 그냥 밖으로 이렇게 자연수로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모든 자연수는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제곱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곱수의 성질인데요. 제곱수의 성질은 제곱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곱수라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인 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소인수 분해하면 어떤 수로 분해되든 간에 이 안에 모든 그 소인수들의 곱에 대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소인수의 지수는 결국 짝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전제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때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A가 B보다 작으면, 즉 다시 말해서 B가 A보다 크면 이걸 루트를 씌운 것도 결국 대소관계는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별로 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넘어가서 2번을 보겠습니다.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면 B는 A보다 크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크기 때문에 2보다 3이 큰 것도 동일한 설명인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는 게 나와요. 자, 이 말은 결국 루트 A보다 루트 B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는 당연히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등호의 모양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커요. 그리고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크게 된 거죠. 수직선으로 따졌을 때 더 원점에 가까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0이라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원점에 가까워서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참고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사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도 길게 됩니다. 왜? 넓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제 넓이가 A라고 하고 넓이가 B라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가 될 거고 또 다른 정사각형에서는 루트 B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도 같이 길어져야 하는 겁니다. 넓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길이가 길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 B가 A보다 크면 루트 A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길수록 그 넓이도 당연히 넓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에 대해서 개념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문제는 4번에 5번, 5번에는 2번, 6번에는 3번, 7번에는 1번과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을까요? 자, 먼저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자, 이제 다음 값을 구하여라 하고 괄호 5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100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안에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루트 100은 이 100이 제곱수이기 때문에 근호를 없앨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마이너스 15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10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럼 다음 스텝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2번. 자, 루트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모양이 달라지겠죠.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이 x가 양수가 된다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양수하면 이제 여기 괄호 안에는 결국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그쵸?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어서 이 답에는 3x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뭔가 음수를 곱해주겠죠? 그리고 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결국 그쵸?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x의 모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될까? 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진 형태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결국 x 플러스 2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호를 그냥 없앨 때는 있는 그대로 x 플러스 2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우리 한번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에 1번. 자, 이제 부등호를 써놓는 건데요. 자, 이건 아까 봤었어요. 루트 안에 있는 자연수끼리만 비교를 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이 커요? 5가 커요? 네, 5가 크죠. 그러면 당연히 루트 5가 더 큰 것. 자,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그 해당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더 절대값이 클까요? 네, 마이너스 루트 7이겠죠. 그러면 실제 음수가 붙었을 때는, 음이 붙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숫자가 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무리수와 실수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소주제가 기억나나요? 오늘의 소주제는 제곱근과 실수입니다. 자, 아까 제곱근에 대해서 한 파트 살펴보았고 이제는 실수에 대해서 드디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실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먼저 익혀야 하는데요. 자, 무리수는 어떤 것이냐? 자, 소수로 나타낼 때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가 되는 수. 즉,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낼 때 막 무한 소수긴 한데 순한 소수처럼 막 반복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뭐 규칙도 없고 무한정으로 아주 그냥 수점 아래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예가 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원주율 알죠?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파이. 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마찬가지 또 1.2345619 뭐 72 뭐 이렇게 된 이 소수도 무리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근호를 벗길 수 없는 수도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실수에 대한 도입이 들어가는데요. 실수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실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수의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또 다른 체계가 하나 더 추가돼서 완성이 되겠지만 우선 중학교까지의 과정의 수의 체계는 이제 실수가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무리수로 나눠질 수 있고, 이 유리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이 정수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양의 정수와 즉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이 살펴본 것들을 또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고 넘어갑시다. 자, 8번에는 우리 한번 8번은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가 유리수이면 유를, 무리수이면 무를 괄호 안에 써넣으라.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루트 11인데요. 자, 루트를 벗길 수 없는, 근호를 벗길 수 없는 수는 아까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11은 무리수. 자, 2번 마이너스 루트 36인데, 자, 봅시다. 루트 36. 36은 6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까 2번은 유리수가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루트 0.04. 자, 0.04를 보면 여러분 감이 와야 돼요. 0.04는 무엇을 제곱한 수이다? 네, 루트 0.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즉, 0.2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유리수가 되겠네요. 자, 4번에는 파이가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파이. 자, 파이는 당연히 무리수가 되겠죠. 자, 8번에 5번. 자, 4.761 해서 6일이 순환이 반복이 되는 순환소수네요. 자, 여러분 순환소수,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유리수는 분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4.76, 이 순환소수는 여러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즉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수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수가 무한대로 끊임없이 가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무리수인 건 아니에요. 자,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해당한다는 거. 이 설명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마이너스 7의 제곱이지요. 마이너스 7의 제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루트를 벗길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루트를 벗겼을 때는 7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유리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실수와 수직선이에요. 자, 우리가 실수 체계를 배웠고, 이제는 그 실수가 수직선에서 어떻게 각각 대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까지 옛날에는 막 자연수를 배울 때 수직선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여기는 0점입니다 하고 1, 2, 3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실수를 배웠습니다. 수의 체계가 실수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직선은 이제 실수, 이제 사실은 이 실이라는 건 현실한테 실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모든 이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빼곡하게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떤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굉장히 좀 웃을 수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0.5라고 합시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작은 점이 0.5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작은 점이 0.511, 그 옆에 있는 점이 0.51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마 하나하나 다 따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수들이 이제 이 수직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실수가 존재해요. 여러분 이 수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모든 실수에 수직선 위에 점이 하나씩 대응하고, 그리고 수직선 위에 모든 점에 실수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수직선 그림을 보고 아마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수는 어떻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원을 그리면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인데요. 자, 여기 수직선 위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한다. 이 말은 어떤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이 1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도 1이에요. 사실 저 정사각형인 거죠. 이래서 이 대각선을 가지고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1, 여기도 1. 이 중심에서부터 쭉 척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에가 반원만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무리수,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이 수직선과 만나는 이 점은 곧 루트 2가 되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쭉 똑같은 거리로 쭉 가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만났어요. 그럼 이때 찍히는 숫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곧 루트 2, 이 점이 곧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결국 이것은 무리수고 무리수가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별거 없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원점 0을 중심으로 하고 OA, 선분 OA를 선분 OA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점 P와 대응하는 수는 루트 2가 되고 왼쪽에 있는 점 Q 이쪽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려왔을 때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의 크고 작은 관계를 비교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한대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수를 어느 한쪽의 수를 다른 수로 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A와 B가 실수,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죠. 이때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큰 게 될 것이고 A에서 B를 뺀 게 0이면 A는 B구나 이렇게 나올 것이고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추측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을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것이 막 무리수와 섞여 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고자 이제 방금 설명한 것인데 그럼 이 설명을 한번 기초로 한번 이 무리수가 섞여 있을 때를 대소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자, 2 플러스 루트 5가 있고요. 3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때 대소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에서 3을 뺐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정수끼리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결국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5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이 큰 거에서 절대값이 작은 것을 뺐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수에서 다른 수를 뺐을 때 0보다 컸기 때문에 빼졌던 수가 뺀 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가 같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와 루트 25의 대소관계. 사실 여러분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이걸 눈으로 봤을 때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5랑 루트 25랑 같은 거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좀 여러분에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A가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즉 A가 B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에서 2 플러스 루트 2를 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을 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을 할 텐데 자, 1에서 마이너스 2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루트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뺐더니 그냥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더니 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지요. 자, 그 말은 결국 처음 빼졌던 그 수가 뺐던 수보다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사실 비슷해요. 방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앗아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3과 루트 5 플러스 1이라는 수를 서로 비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부등호를 중간에 둘 것이고 이 양변에다가 똑같은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했더니 여기는 없어지고 자, 2가 루트 5랑 비교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루트 2는 루트로 미안해요. 2는 루트로 바꿨을 때 루트 4 그리고 루트 5기 때문에 5가 더 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시 3과 루트 5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루트 5 플러스 1이 더 크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마지막으로 방법 3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3은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는 건 대략적인 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것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루트 3 플러스 2와 4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만 먼저 잠깐 떼와서 봤을 때 이 루트 3이 대략적으로 어떤 값이겠냐는 거예요. 자, 루트 3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곱수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루트 3 근처에 있는 수가 어떤 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이 자연수들을 한번 바꿔볼게요. 3, 4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이것을 이제 루트로 씌워주면 루트 1이 될 것이고 얘는 루트 4가 되고 3은 루트 9가 되고 4는 루트 16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 3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쵸? 2 사이에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다. 다시 말해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이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걸 왜 구했냐? 자, 그러면 이 자연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 대략적인 값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3은 정확하게 어떤 값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2는 3점 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여기가 3점 땡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4보다는 작겠구나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페이지에서는 11번을 풀고요. 13번 그리고 14번에는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습니까?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자, 11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여기 이제 괄호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준 단서는 뭐냐면 이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의 길이 이렇게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모두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제곱은 밑변 제곱에 플러스 높이의 제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의 길이. 자, 밑변의 길이는 1이죠. 높이도 마찬가지 1일 거예요. 그럼 1제곱 플러스 1제곱은
AP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결국 2고 AP는 플러스 루트일까요? 마이너스 루트일까요? 네, 이건 자체가 지금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 2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자, 다음 괄호 2번 점 B에 대응하는 수. 이제 이걸 구해야 하는데, 자, B는 여러분 이 원에서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에요. 자, A를 중심으로 해서 AP가 루트 2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반지름이고 원이었기 때문에 이 B라는 점 자체도 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2만큼 더해진 숫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A가 1이었기 때문에 1에서 루트 2만큼 간 것이 점 B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 점 C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되돌아온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여라.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 1번 1과 2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수직선을 봤을 때 그 숫자와 숫자 사이는 수많은 숫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겠지요. 1과 2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들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실수의 체계에 대해 배우면서 이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지요. 여러분 아까 그 11번의 예제 문제를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숫자들은 유리수와 무리수 각각에 해당하는 그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2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것으로만 완전히 메울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X입니다. 자, 3번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2번과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결국 실수에 해당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4번 1과 루트 5 사이에는 실수가 무수히 많다. 네, 여러분 아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수가 어떤 점점 사이에 계속해서 그걸 빼곡하게 외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수직선 위에 파이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 여러분 수직선 위에는 많은 모든 실수와 하나씩 대응하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무리수에 해당하는 이 파이에 해당하는 점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6번 수직선 위에 0.2 순환소수 0.2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겠지요. 순환소수라고 해서 수직선 위에 그런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수, 무리수, 그 실수의 체계를 가진 모든 수들이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4번은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호를 써넣는 문제, 각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지요. 자,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는 한번 빼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3-루트 2를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1 빼기 3-루트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요? 자, 이것이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뺀 것이 0과 비교했을 때 클까 작을까 이거에 따라서 이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는 0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자, 헷갈리면 이 2를 무리수의 형태 무리수가 아니라 루트의 형태로 바꿔보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하면 이게 0보다 작아지네요. 자, 그러면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뺐는데 0과 비교했을 때 작아졌기 때문에 빼는 수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수와 연산 파트이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의 소단어는 제곱근과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 한번 쭉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는 제곱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곱근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표현이라 함은 기호,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루트 A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리고 x의 제곱은 a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또 주의해야 할 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질, a가 0보다 클 때 a의 제곱근, 즉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그리고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루트 a 제곱일 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나오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a가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것은 나오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죠. a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a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의 형태를 취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곱수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온 수,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제곱수라고 했는데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없애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곱근에 대한 파트였다면 제곱근에 대한 파트 한 파트 다뤘죠? 그럼 뭐가 나와야겠어요? 네, 실수가 나와야겠죠. 자,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수의 개념이 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던 개념. 어떤 수? 네, 무리수가 등장합니다.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 즉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수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바탕으로 실수의 체계를 확립했어요. 자, 실수의 분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고 이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만 짧게 적을게요. 그리고 이 정수는 세 가지.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이 실수를 어디까지 같이 확장시켰냐면 수직선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확장시켰어요. 이 수직선 위에 모든 실수가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외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리수 또한 이 원을 통해서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실수의 대소관계를 같이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개념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따라오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개념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뭐 책이나 어떤 필기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빈 백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학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강의를 들었으니까 난 공부를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로 풀었을 때 또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뜨겁게 공부하는 것이 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실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생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